이번 주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한 번밖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이 차트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지금 보유 종목 수들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금요일 날 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서 이제 많은 종목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해놓고, 뭐 장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을 해놓고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은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굵직굵직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 최근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이 중국의 딥시크, 그렇죠,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또 이번 주말에는 이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 이런 뉴스가 또 본격화하는가,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이 관세를 이용해서 뭐 동맹국이든 어쨌든 상대국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겠다는 그러한 공약을 계속 내세웠죠. 그래갖고 이 도널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최대 교역국인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이 보편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가자 이제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를 하려고 있죠. 물론 양대국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지금 뭐 25%의 관세를 매긴다, 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 매긴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협상보다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또는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이런 복수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그러함에 따라 국내 증시는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긴 연휴를 끝나고 금요일 날 첫 거래일 날 뉴욕 증시 대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죠. 미국은 막 그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오르지 못했으니까 저가인식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높았지만은, 다만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은 이런 미국과 기타 국가 간에, 물론 우리나라도 당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기타 국가 간에 관세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 이런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은 뉴스에 따라 빠르면서도 크게 나타나는 이런 증시 변동성, 상당히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뭐 오르고 오후에는 내리고, 반대로 오전에는 올랐다가 오후에는 또 쭉 떨어지고, 이런 증시 변동성, 그리고 따라가기 힘든 빠른 업종별 순환매 장세, 이것도 무섭습니다. 하루는 뭐 방산주들이 올랐는데 다음 날에는 방산주들이 떨어지고 뭐 조선주들이 오른다던가, 그렇죠? 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다음 날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로봇주는 약세를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빠르다 보면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다음 날에 그대로 또 하락하는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매매 환경이 앞으로도 이런 관세와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 주식 비중, 그렇죠? 그런 비중 조절, 또 매매할 때에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계좌 관리 운영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제는 SK 하이닉스란
일봉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SK 하이닉스는 단순히 한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HBM이라는 AI와 관련된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대장주의 역할을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코스닥에도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따라가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이 큰 그 섹터의 대장주는 다른 중소형 종목들을 끌고 다니는 투자 심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 SK 하이닉스를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 HBM과 관련된 또는 AI와 관련된 이런 IT 반도체 섹터들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 일봉 차트에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줄들을 그려놔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금요일 날 이렇게 SK 중국의 딥시크로 인해서 저비용으로 고가의 이런 HBM 관련된 반도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에 따라 SK 하이닉스도 막 시가가 10.85%나 개파락 출발하였죠. 참 이거 여기서 매수한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일반 개별 종목에서도 이런 차트의 모양이 나왔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고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차트적인 부분 이제는 하단 라인이 두 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날 9월 9일 월요일 날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라인을 쭉 연결해 보니까는 접점이 상당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이 라인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하단 라인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인을 이탈하고 여기 이탈했다가 회복에 실패하고 다시 이탈하고 또 하나의 저점 라인이 대칭되는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라인대하고 이 라인대 서로 평행을 하고 있죠.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라인과 이 라인. 지금 금요일날 이 라인을 이탈하고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회복에 실패하고 다시 아래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에 성공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작년 7월 11일부터 24만 8,500원 고점을 찍고 쭉 빠지면서 이렇게 추세 상단 라인이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고 요 날이 이제 돌파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이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가 나온다는 것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은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SK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일봉 차트상 또 하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요 회색 음영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라인대를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요때 만들었던 고점 그렇죠?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그렇죠? 여기도 네 번. 요 고점대 라인이 아래 라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라인이 이렇게 보면은 요때 만들었던 고점이죠. 한 번, 두 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대를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먼저 만들었던 저점과 그리고 그것을 살짝 돌파하고 추세를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눌림이 주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는 이 종목은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속임수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금 들어갔다면은 이 속임수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 그래서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서로 평행하게 라인을 그리고 그 안에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저항 구간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요 회색 음영으로 된 구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상승으로 턴을 하더라도 요 상단 라인을, 어디냐면 요 상단 라인을 돌파를, 거래량을 틔우면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금 맞고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저항 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금요일 날에는 이 저항 라인 하단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1차는 요거를 하단 라인을 돌파에 성공하느냐, 그리고 돌파에 성공하더라도 이제 요 윗구간대, 요 윗 라인을 돌파에 성공하느냐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요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저항대를 만들어 갈 때 라인 하나만 그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접점이 만나는 지점, 또 그것을 일시적으로 돌파한 다음에 상단 라인 이렇게 넓게 좀 구간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구간에서는 아직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이걸 맞고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저항대를 꼭 만들어 보시고, 그렇다면 요거 돌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SK 하이닉스에게는 일봉 차트상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스스로가 계속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저항대들도 함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